김영사가 들어서자마자 서장은 고함을 친다. 김영사, 모가지가 몇 개고? 일을 그따구로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사표 쓸 기다. 알았나? 사표가 아니고 파면이 될 기다. 형사는 어리둥절하다. 밑도 끝도 없이 호통부터 쳐대는 서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한 걸로 봐서 예산일은 아니라 짐작하고 우선 자세부터 고친다. 서장님, 말씀하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김행사, 내 말 똑바로 듣거래. 아까 서울 경무부 감찰실에서 전화가 왔다. 네가 수사하는 그 김소양이 사건에 대해서 감찰실장이 직접 전화를 했다. 니는 그 처녀를 살인미수로 잡아넣고 다른 사람들은 아예 혐의도 두지 않았지? 생각해봐라. 그 처녀가 살인을 와 하겠노? 분명히 무신 이유가 있을 낀데 니 그거 알아봤나? 저는 함창 지서에서 넘어온 조서를 바탕으로 말을 하려는 김영사의 입이 경찰서장의 고함에 다시 막혀버린다. 그러니 네가 모가지가 몇 개라도 잘릴 기다 이 말이다. 그 지서장 놈이 죽으라면 죽을래? 네가 모르는 사건의 개요를 어째 감찰실장이 알았는지 그 사건에 엮인 남자 놈이 그 처자를 겁탈하려 했고 또 그때 주위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방조하고 말리지 않는 바람에 처자가 자기 방어를 위해 낫을 사용했다고 하더라. 참 기가 차다 기가 차. 지금 당장 그 처자는 석방하고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그리고 당장 그 사내놈 잡아들이고 같이 있었다는 사람들 전부 잡아들여. 방조죄로. 그리고 도대체 서울에 있는 감찰실장이 어째 알았다는 말이노? 자네 김행사 뭐 아는 거 있나? 무슨 감이라도 잡히는 거 있나? 야, 분명히 어마어마한 백이 뒤에 있다. 이 사건 잘못 수습하면 니뿐이 아니라 내도 모가지 댕강 날아간다. 감찰실에 상황 보고를 매일 하게 됐으니 니도 나한테 매일 보고해. 진행 상황을. 아니다. 수시로 보고해. 알았나? 무조건 석방부터 하고 보라는 경찰서장의 말대로 김영사는 소양의 철문을 열고 말았지만 그 막중한 힘을 가진 감찰실장이 친히 전화를 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서장의 표정이나 말로 봐서는 사실임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이 사건을 경무부에서 굽어보고 있다는 말 아닌가? 정신이 번쩍 난 김영사는 함창 지서에서 이첩해온 조서를 들추어 훑어보지만 내용이라고는 그야말로 몇 줄에 지나지 않았다. 술집에서 김소양이 술을 주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렸고 그것을 말리던 주인 여자와 남자 손님에게 낫으로 자상을 입혔다는 것이 고작이다. 그래, 멀쩡한 처자가 술 안 준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저 촌에서 일어난 일을 너무 쉽게 간과해버린 자신이 한심스러운 김영사다. 함창 지서장이 넘겨온 조서라는 게 그야말로 아이들 장난이나 다름없다. 아이씨, 미치고 한심한 것들. 그냥 두나 봐라. 김영사도 서장한테 먹은 욕 때문에 속이 더부룩하다. 장서방은 양고래로 되어 있는 자신과 소양의 방 아궁이에 불을 활활 지핀다. 막차를 타고 또 함창에서 태봉까지 걸어오느라 겨울 한밤이 깊을 대로 깊었지만 냉기 줄줄 흐르는 방에 불부터 떼는 것이 급선무였다. 아무 말도 없이 담요를 가슴팍에 끌어안고 따라온 소양은 집에 오자마자 자신의 방에 들어가 쥐죽은 듯 소리도 없다. 아마도 방에 쓰러져 누웠을 것이다. 감옥에 사흘이나 있었으니
잠인들 제대로 잤을까? 지금은 그저 몸을 눕히고 쉬는 것 이상 또 무엇이 필요하랴. 장서방은 아궁이 앞에 엉덩이를 내리고 앉아 하늘에 청명한 별 무덤을 올려본다. 고요한 집안이다. 걷는 방 태섭은 오늘도 늦는다. 오든 가든 장서방이 챙길 일이 아니지만 소양의 일이 벌어진 뒤에 보이는 종가의 처사가 장서방의 눈에 미운 오리털이 되었다. 그래도 자신은 머슴이 아닌가. 일어서서 집을 옆으로 돌아 걷는 방 아궁이에도 불을 넣는다. 태섭이 안 오면 빈 방에 온기만 남을 것이지만 그것은 그저 머슴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담 너머 별채에서 뒷간을 가려던 태광이 종가에서 비춰지는 아궁이 불빛을 보고 장서방이 온 걸 알았다. 소피를 보고 허리춤을 치켜 올리며 태광이 종가의 마당에 들어서는데 장서방이 가마솥에 부을 물을 들고 전기에서 나온다. 장서방, 언제 오셨는겨? 아, 광수 아버지. 안 자고 이 밤중에 어찌 오셨소? 방에 불을 넣었는데 솥에 물이 없는 것도 모르고 있었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가 보네요. 하고 물을 가마솥에 쏟아 넣는다. 소양이는 어찌 됐는겨? 들리는 얘기로는 곧 넘어간다 하던데. 검찰로 이송될 거란 말을 들은 참이다. 소양이 넘어가요? 어디를? 글쎄 옳시다. 지금 소양이 방에 있는데 오늘 면회 가니까 뭐 다짜고짜 형사가 석방이라고 해서 같이 막차 타고 왔는데 지금 자고 있을 거요. 장서방은 태연하게 무거운 가마솥 뚜껑을 밀어 닫으며 말한다. 어이? 소양이가 왔다고? 장서방. 한 발 가까이 다가서며 태광이 끼고 있던 팔짱을 풀어내리며 고개를 앞으로 빼내 묻는다. 나도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소양이는 지금 방에서 자고 있다니까요. 하고는 물동이를 들고 전기로 걸어간다. 태광은 장서방의 뒷모습을 보며 머리를 굴린다. 당장 날이 새자마자 소양을 이 집에서 내보내야 할 것이다. 어차피 동네에는 이번 사건은 종가와는 무관한 일이며 또한 소양도 김씨 집안과는 무관한 사람이라고 말해 놓았으니 한시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태광은 성큼성큼 걸어서 집으로 가 잠에 취해 활개치고 자는 마누라의 종아리를 발로 툭툭 차며 야야 일라봐라 일라보라 카이 하고 역성을 내며 담배를 뽑아든다. 아, 자는 사람을 확 깨우노? 안 자고 뭐합니까? 이불을 끌어당기며 모로 돌아눕는 광수애미를 더 이상 채근하지도 않고 태광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소양이가 왔단다 한다. 광수애미는 누운 채로 고개만 바짝 치켜들고 놀란 듯 서방을 보고 누가 얘? 소양이? 하고는 벌떡 일어나 앉는다.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올리고 한 손으로는 머리맡에 놓아둔 비녀를 찾아 머리에 꽂으며 왔다고 얘? 소양이? 누가 갑디꼬? 누군 누구겠노? 장서방이 데리고 왔다 카더라. 광수애미가 윗목에 있던 치마며 저고리를 주섬주섬 걸치자 태광이 가재미 눈으로 쳐다보며 뭐하러 옷을 입노? 가볼라고 해. 치마끈을 매다 말고 광수애미는 서방이 내뿜는 담배 연기를 본다. 아들도 있는데 어째 그리 피어 쌌노? 코가 맵다 매봐 하고 일어선다. 무신상전이라고 가노? 나 둬라. 내일 아침에 행님 보고 내보내라 할기다. 집에 우한 들기 전에. 광수애미는 도로 주저앉으며 서방을 보고 캐도
그건 서울에 있는 행님이 알아서 할 일 아닙니까? 데리고 온 것도 행님이고 카이 보내는 것도 행님이 해야 할 낀데 서울에 있으니 어쩌든지 우리가 알아서 할 끼니 니는 고만 모른 척하고 자라. 태광은 담배를 비벼 끄고는 벌렁 뒤로 자빠져 누워버린다. 광수애미는 측은한 소양을 어찌 모질게 내보내나 하고 혀를 끌끌 차더니 도로 치마 저고리를 벗어놓고 눕는다. 어수선한 마음에 잠이 안 드는 광수애미는 등 돌리고 누운 태광의 등짝에 대고 당신 소양이 보내자고 하는 거 아주버님이 소양이 방에 들이니 고까워서 카제? 안 글라? 마누라의 엉뚱한 발상에 아직 잠이 들지 않았던 태광이 확 돌아 누우며 이기 주디 있다고 아무 말이나 찌끄리노. 디비 잘하구만 하고 확 돌아 눕는다. 광수애미는 태광의 등짝을 힘껏 꼬집어대며 내 다 안다. 아이고야. 아씨 이게 와카노 진짜. 눈을 부라리며 광수애미를 돌아보지만 벌써 광수애미는 이불 속으로 숨어버렸다. 그저 할 일 없는 동네 개들만 컹컹 짖어댄다. 그저 느긋한 겨울 아침이다. 소주 끓이는 김이 가마솥에서 슬슬 새어나오고 시간은 더 느리게만 간다. 농부들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고 안악들은 느지막이 솥전에 눌어붙은 보리밥 누룽지를 긁기 시작한다. 집집마다 뒷전 초가에 붙어있는 굴뚝에 연기가 피어오를 때쯤 난데없이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린다. 태광은 담 너머 종가에 신발이 있나 없나 살핀다. 어젯밤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았던 태섭이 들어왔는지 보는 중이다. 대도리에 놓인 구두를 보고 담을 돌아가려는데 종가의 전기에서 누가 서성이는 모습이 보이더니 곧 소양이 물 묻은 손을 털어대며 마당으로 나오는 것이 보인다. 어차피 내보낼 건데 하며 대문을 들어서서 바로 걷는 방 앞에서 부른다. 행님, 접니다. 하고는 대답을 기다릴 것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선다. 아직 기침도 하지 않고 누워있던 태섭은 상체를 일으키며 와! 하고 묻는다. 무슨 할 말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일찍 찾아올 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던 태섭은 눈을 채 뜨지도 않은 채 뭔 일이고? 귀찮은 듯 묻는다. 행님, 소양이 내 보내이소. 자아를 집에 뒀다가는 무슨 환란이 생길지 모릅니다. 하고 정면으로 응시하는 태광을 태섭은 엉거주춤 마주본다. 감옥에 들어앉은 아를 오대로 내보내노? 나오든가 말든가 해야지. 하고는 길게 하품을 한다. 자아가 지금 집에 있다 안 캅니까? 어젯밤에 왔심더. 장서방이 데리고 왔다 아닙니까? 태섭은 정신이 번쩍 난다. 이불을 잡아 젖히고 정좌의 자세로 앉고는 소양이가 집에 왔다고? 묻는 동안에 밖에서 떨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태섭은 앉은 채로 허리를 굽혀 문을 열어 내다보니 정말 소양이 마당을 걸어가고 있다. 도로 문을 닫은 태섭은 태광을 응시하며 어찌된 일이고? 태광은 찌푸린 얼굴을 더 찌푸려대며 어찌되고 안되고 가네. 동네에서 더 시끄러운 소리 나기 전에 당장 오늘 아침에 자네 보내이소. 태광의 말이 건성으로 들리는 태섭은 영문도 모르게 소양이 집에 돌아온 것이 여간 어색하지가 않다. 장서방 좀 오락해라. 하고는 헝클어진 머리를 양손가락으로 매만진다. 태광 역시 허리를 길게 뻗어 문을 열고 큰 소리로 부른다. 장씨 좀 들어오소. 마침 물지개를 쥐고 샘에서 돌아오던 장서방이 대문간에서 태광의 말을 듣고는 눈을 마주쳐 알았다는 듯 신호를 보낸다. 물을 전기독에 들이붓고는
장서방이 걷는 방으로 들어가니 두 형제가 아래 위로 앉아있다. 어찌 된 일이고 장씨? 태섭이 물어댄다. 저도 어제 그저 소양이 먹을 것이나 챙겨줄 요량으로 면회를 갔는데 다짜고짜 석방이라고 해서 함께 막차 타고 왔을 뿐이라 모르겠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손을 쓴 줄 알고 있었지요. 회장님 아니면 누가 그럴 사람이 있을까 해서요. 하고 태섭의 얼굴을 빤히 보는 장서방이다. 동네 어느 귀퉁이에서 나는 시끌시끌한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온다. 태섭은 자기가 손을 써서 소양이 방면되었을 거라는 장서방의 말에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저 장서방의 얼굴만 쳐다본다. 뭐 그리 대단한 인물이라고 이 난립니까, 형님? 여비 줘서 보따리 챙기라 하고 그만 보내면 되지. 태광은 거의 성화를 내다시피 하며 다리를 꼬고 말을 내뱉는다. 장서방의 눈에 비치는 형제의 꼴이 하나는 멍하니 생각에 잠긴 바보 천치 같고 또 하나는 철없이 날뛰는 망둥이 꼴이다. 그때 밖에서 큰 헛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계십니까? 태광이 문을 열고 내다보니 검은 제복을 입고 허리에는 혁대를 두른 지서장이 서 있다. 아이고, 지서장님이 어쩐 일입니까? 이 아침에? 태광은 일어서 문을 열어둔 채로 마루에 나온다. 태섭도 지서장이란 태광의 말에 일어서서 마루로 나오고 장서방도 마루로 나와 봉당으로 내려선다. 아이고, 회장님 계시서 다행입니다. 잠깐 들어가서 말씀 좀 드리도 되겠습니까? 지서장의 깍듯한 태도에 평소에도 유지 모임에서 안면이 있는 터인 태섭은 어서 올라오라며 반긴다. 그리 서있지 말고 어서 올라오시오. 태광아, 니는 뭐 마실 거라도 좀 준비해라. 소양에게 시키지 않고 태광에게 부탁을 하는 태섭이다. 지서장이 검은 구두를 곱게 벗어 대돌 위에 나란히 놓고는 정중한 태도로 태섭의 뒤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윗목에 자리를 잡고 태광도 궁금하여 따라 들어왔다. 장서방은 아무 관심도 없는 듯 물지개를 지고 다시 샘으로 가버린 후 이미 장서방의 주문을 들은 소양이 수정과가 담긴 잔을 작은 소반에 올리고 걷는 방으로 들였다. 우선 회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하고 느닷없이 지서장이 방바닥에 두 손을 대고 허리와 고개를 숙여 반절을 해댄다. 황당한 태섭은 엉덩이를 들어 두 손으로 지서장의 팔을 잡아 말리며 무슨 말씀을 와이합니까? 하고 정색을 한다. 영문없이 찾아와 다짜고짜 허리를 숙여대는 지서장의 태도에 어쩔 줄 모르는 태섭이다. 저희들이 신문을 한다고 했지만 처자가 도무지 말을 하지 않는 바람에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던 것이 불찰이었습니다. 아이소 회장님. 또 머리를 조아려 대는 지서장을 보고 태광은 어안이 벙벙하다. 좀 전에 사건 당사자들을 다 잡아 들라십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도 다 잡아 들라십니다. 말리지 않고 방관했다는 제목입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지서장은 혼자 열심히 늘어놓는다. 그럼 아까 동네에서 난 시끄러운 소리는 순경들이 동네 사람들을 잡아가는 소리였구나. 처자가 많이 고생했을 깁니다. 그저 회장님이 너그러이 생각하시고 저희가 앞으로 좋지 않은 거 보실 때꺼정 살펴봐 주십사 이렇게 와심더. 하고는 또 목을 숙이는 지서장이다. 물론 사람들이 상처를 입긴 했으있겠네. 그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처자한테도 정당방위라는 게 있심더. 카이 어쩌든지 처자는 아무 일 없심더.
도무지 뭘 살피고 뭘 너그러이 생각하라는 말인지 태섭도 태광도 모르겠다.